요즘 아내 앞에서 힘을 내보려 해도 단단해지기는커녕 힘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을 느끼신 적이 많으시지요? 약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고통.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현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실제 제 환자에게 적용했던 토마토를 활용한 천연요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하신다면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활력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진료실에서 30년 넘게 중년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윤정희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내린 단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남성의 자신감도 건강도 행복도 함께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력에 좋다는 소문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약초를 달여 마시거나 비싼 건강식품에 수백만 원을 쓰십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을 찾은 한 환자분의 경우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비싼 수입 건강보조제가 좋다는 말만 듣고 하루에 10알씩 복용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 누가 그렇게 드시라고 했습니까? 하고 호통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셨던 것이지요. 결국 효과는 없고 오히려 속만 쓰리고 돈만 날렸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그런 값비싼 약도 이상한 약초도 아닙니다. 당신의 부엌에 이미 있는 아주 흔한 두 가지 식재료, 바로 토마토와 계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방법입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단 10분만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간단한 비법 하나가 당신의 지긋지긋한 밤소변을 끊게 만들고 꺼져가던 남성의 불씨를 되살려 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로서 제 양심을 걸고 드리는 약속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외면하신다면 평생 약에 의존하며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얻게 될 정보는 그 어떤 의사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삶의 질을 바꿀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이 문제가 한때 철인 같았던 한 남자의 자존심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 여러분의 생생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다소 바꾸었지만 그가 겪었던 고통과 되찾은 활력은 모두 사실입니다. 올해 65 박영수 씨는 젊은 시절 마라톤 풀코스를 10번도 넘게 완주했던 소문난 철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체력을 자랑했고 단단하게 뻗은 종아리는 그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전국 8도를 자전거로 누비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단하던 자부심은 몇 년 전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예전의 기백은 온데간데 없이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곁에 앉아있던 부인께서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이 의지하셨던 약들은 가뭄난 논에 바가지 물 한 컵 붓는 격이었습니다. 잠시 촉촉해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가뭄은 해결되지 않으니 금세 다시 바싹 말라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물 한 바가지를 더 붓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을 터뜨리고 막혀버린 물기를 새로 내는 근본적인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 말을 들은 박영수 선생님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놀랍게도 선생님 댁 부엌에 있습니다. 그의 어리둥절한 얼굴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친 황당함과 불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 의사도 별 수 없구나. 좋다는 약도 소용없는데 부엌에 있는 음식 따위로 뭐가 달라지겠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표정을 읽은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요? 하지만 선생님,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수천 년 전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는 의사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박영수 선생님께 마르지 않는 샘물을 터뜨릴 2가지 기적의 식재료를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약 처방전 대신 토마토와 계피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오늘부터 딱 3주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3주 뒤에도 밤마다 똑같이 화장실을 들락거린다면 그때는 제 진단이 틀린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선생님의 아침은, 아니, 선생님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드리는 약속입니다. 과연 제가 박영수 선생님께 알려드린 기적의 조합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흔한 토마토와 계피가 비싼 약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에 있는 2가지 중요한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전립선이라는 성과 혈액이라는 강물입니다. 먼저 전립선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의 방광 아래에는 호두알 크기만 한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남성 생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의 한가운데에는 소변이 지나가는 길, 즉 요도가 터널처럼 뚫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전립선이라는 성벽이 단단하고 날렵합니다. 그래서 요도라는 터널도 넓고 시원하게 뚫려 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시작되면 이 전립선이라는 성벽은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성이 두꺼워지면 그 안을 지나는 소변길 터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좁아지고 눌리게 됩니다. 마치 4차선 고속도로가 갑자기 1차선 좁은 길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차들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가 생기듯이 소변도 시원하게 배출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으며 방광에 남은 소변 때문에 결국 밤에도 계속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혈액이라는 강물입니다. 남성의 활력과 발기 기능은 전적으로 혈액 순환에 달려 있습니다. 성기로 혈액이라는 강물이 얼마나 힘차게 흘러들어가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은 끈적해지면서 이 강물의 흐름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마치 가뭄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약해진 물줄기로는 물레방아를 힘차게 돌릴 수 없듯이 약해진 혈류로는 남성의 활력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박영수 선생님이 겪었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전립선이라는 성은 염증과 노화로 인해 점점 부풀어 올라 소변길을 막고 있었고 몸속 혈액이라는 강물은 흐름을 잃고 정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립선 약만 먹는 것은 좁아진 터널 입구만 잠시 넓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전립선 성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성으로 흘러들어오는 혈액의 강물을 힘차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밤에 자꾸 깨는 문제와 남성 활력 저하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전립선 건강과 혈액 순환이라는 2개의 톱니바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2개의 톱니바퀴를 동시에 그리고 강력하게 돌려줄 최고의 연료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박영수 선생님의 인생을 바꾸고 당신의 멈춰버린 2개의 톱니바퀴를 다시 힘차게 돌려줄 기적의 연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토마토와 계피입니다. 먼저 토마토는 부풀어 오른 전립선 성벽을 지켜줄 최고의 수호병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현재 알려진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가 무엇이냐고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세포가 녹슬고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특수 영양소입니다. 리코펜 성분은 특히 전립선에 쌓이는 염증과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즉, 전립선이라는 성벽을 튼튼하게 보수하고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병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계피는 약해진 혈액의 강물에 힘을 더해줄 최고의 추진기입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귀한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계피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우리 몸의 말초 혈관까지 확장시켜 손끝, 발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기 부위까지 피가 힘차게 흐르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치 약하게 흐르던 강물에 강력한 모터 펌프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 순환이 왕성해지면 남성 호르몬의 생성과 전달 또한 활발해져 몸의 근본적인 기운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왜 이 두 가지 조합이 기적이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토마토라는 든든한 수호병이 전립선 성벽을 튼튼하게 지키고 계피라는 강력한 추진기가 그 성으로 흘러들어오는 혈액의 강물에 힘을 더해줍니다. 성이 튼튼해지고 물길은 활짝 열리니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서로의 힘을 10배, 20배로 증폭시키는 완벽한 군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학회에서 만났던 식품 영양학계의 세계적인 권위자 이진호 박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원장, 토마토의 리코펜과 계피의 시나말데하이드 성분이 함께 작용할 때 각각 따로 있을 때보다 남성 호르몬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능력이 무려 4배나 증가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영양학과 동양의 지혜가 만난 완벽한 조합입니다. 당신은 환자들에게 약이 아닌 과학 그 자체를 처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토마토와 계피의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살리는 가장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연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두 가지 재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 섭취법과 당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적의 재료 두 가지를 손에 쥐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보약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먹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만 그 효과를 100%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최고의 재료를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빨갛게 잘 익은 것을 고르십시오. 토마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리코펜 성분은 햇볕을 받고 빨갛게 익을수록 풍부해집니다. 푸르스름한 토마토는 효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계피는 마트에서 파는 가루 형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향이 진하고 색이 선명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취향과 몸 상태에 맞추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을 깨우는 활력 주스입니다. 이것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흡수율이 높은 방법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 1개를 깨끗하게 씻어 믹서에 넣습니다. 여기에 계피가루를 차숟가락 반 스푼 정도 넣고 물을 반 컵 정도 부어 함께 곱게 갈아주면 됩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마시는 겁니다. 밤새 잠자고 있던 전립선과 혈관을 강력하게 깨워줄 것입니다. 여기서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비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 주스를 만들 때 올리브유를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만 함께 넣고 갈아보십시오.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맛이 걱정되신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 넘김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녁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보양차입니다. 몸이 차갑거나 저녁에 속을 편안하게 덮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주스 한 컵을 작은 냄비에 붓습니다. 그리고 계피가루를 차숟가락 반 스푼 정도 넣고 약한 불에서 따뜻하게 데워 주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팔팔 끓이시면 안 됩니다. 김이 은은하게 날 정도로만 데워서 저녁 식사 후 차처럼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 방법은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의 활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맛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꿀을 약간 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꿀 역시 기력을 보충하는 데 아주 훌륭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마토와 계피가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좋은 약재도 사용법을 모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할 철칙입니다. 첫 번째 철칙.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당을 낮추는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 계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져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며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제가 계피를 조금 먹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두 번째 철칙.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항열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피는 혈액이 엉기는 것을 막아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피가 지나치게 묽어져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거나 심하면 뇌출혈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좋다는 말만 믿고 계피가루를 매일 한 숟가락씩 그냥 퍼서 드시다가 잇몸에서 피가 멎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절대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세 번째 철칙. 위가 약한 분들은 빈속에 드시지 마십시오. 토마토는 산성이 강한 식품이고 계피는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토마토와 계피를 드시면 속이 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침 공복보다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특히 따뜻한 보양차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시도했는데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천연 활력제가 바꿔놓은 것은 단순히 박영수 선생님의 밤소변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부부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은 3주 만에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지쳐있던 얼굴은 사라지고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듯 자신감과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더니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분도 말했습니다. 남편의 코골이가 줄고 표정이 달라졌어요. 웃음을 되찾고 자전거를 꺼내며 함께 타자고 하더군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약 대신 매일 아침 토마토 계피 주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엌의 흔한 재료 2가지가 그의 밤과 아침, 표정 그리고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성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부부관계, 행복한 노년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토마토와 계피를 권하는 이유는 활력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까지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심장과 뇌혈관을 지켜 돌연사를 예방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고 계피는 피를 맑게 만들어 혈류를 지켜줍니다. 둘째, 당뇨와 뱃살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계피는 혈당을 조절하고 토마토는 포만감을 줘 체중 조절에 유리합니다. 셋째, 암을 이기는 면역 군단을 만듭니다. 리코펜과 폴리페놀이 면역세포를 훈련시켜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활력이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다시 젊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며칠 해보고 변화가 없다며 금방 포기하는 환자들입니다. 한 환자는 일주일 만에 찾아와 역시 나이는 못 속이나 봅니다. 그냥 약이나 주세요.
라며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어도 믿고 3주를 실천했고 2주가 지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여러분,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 막혀있던 물길을 다시 트는 데에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고 하루 만에 싹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최소 3주, 한 달은 꾸준히 해야 몸이 반드시 보답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마음의 불씨가 꺼지면 소용없습니다. 남성 활력은 마음의 상태에 민감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뇌가 경고를 보내 활력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아내와의 관계만 떠올려도 불안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토마토 계피 요법과 함께 매일 30분 아내와 산책하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부부는 걷는 동안 사소한 대화를 나누며 교감을 되찾았고 한 달 뒤 그는 말했습니다. 원장님, 마음이 열리니 몸도 따라 반응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몸의 문제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고 하루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라토너도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달리면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격려할 때 마음이 몸을 믿고 몸도 응답합니다. 이제 연료는 준비되었습니다. 그 연료가 온몸에 퍼지도록 엔진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까치발 걷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걷는 것. 종아리와 엉덩이, 회음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이 동작은 골반 근육을 자극해 혈류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매일 까치발로 신문을 가지러 다니는 습관만으로 한 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설거지할 때, 텔레비전을 볼 때 잠깐씩이라도 까치발 서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토마토와 계피라는 연료에 까치발 걷기라는 엔진을 더한다면 몸은 놀라운 속도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토마토 꼭 갈아 마셔야 하나요? 네,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리코펜은 갈거나 열을 가할 때 더 잘 흡수됩니다. 둘째, 아침에 가장 꾸준히 실천하기 좋은 방법이 주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계피가루 대신 계피 스틱을 써도 되나요? 네, 오히려 좋습니다. 토마토 주스를 데울 때 스틱을 함께 넣어 우려내면 깊고 부드러운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성분이 천천히 우러나오니 조금 더 오래 데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술을 마셔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술은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적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 효과는 언제쯤 나타나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보통 일주일쯤 지나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2에서 3주 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립선과 혈액순환 그리고 약 대신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기적의 연료, 토마토와 계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다. 며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생명력을 되살리는 현명한 습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당신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내 몸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꾸준한 실천.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용기 있게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과 밤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모든 아침이 청년의 날처럼 힘차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윤정희 원장이었습니다.